오늘은 저기 수요일이니까 미적분 할 거거든. 미적분 과목. 미적분이 너희가 공통 과목 그 두 개 하는 거보다 약간 그게 좀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공통은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 선택 미적분 쪽은 좀 약해서 뭐 가령 시험을 보면은 28, 29, 30이 뭐 다 나가는 거야. 쫄로 가면 돼, 쫄로. 그렇게 성적을 받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 이게 근데 뭐 시험이 이제 100분인데 아무래도 미적분 뒤쪽을 뒤에 푸니까 시간 운용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꽤 있어. 왜 그러냐면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게 수학 2에서 여기서도 이제 미적분이라고 이제 배우지. 미분하고 적분을 수학 2에서 이제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이런 걸 배워. 그 다음에 우리 교과목 명으로 미적분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미분하고 적분을 이제 또 배우는데 이게 이 미적분이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내용적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미적분이 이렇게 있으면 미적분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수의 내용이 좀 요렇게 있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적분 과목을 이제 학습할 때는 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돼. 이해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배운 거는 기초적으로 알긴 아는데 미적분에서 이제 더 배우는 요런 부분들을 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미적분 과목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덧셈 같은 거를 배워. 뭐 1 더하기 1은 2 막 이런 걸 배워. 그 다음에 곱셈 배우잖아. 곱셈 맞아? 근데 3 곱하기 2 하면은 그 곱셈의 뜻 자체가 그거라며. 3 곱하기 2는 3을 뭐 2번 더한 거다 이렇게.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2 이렇게 했는데 곱셈을 배웠어. 곱셈이란 걸 배웠는데 3 곱하기 2를 하는데 이거를 이거 3 더하기 3이니까 6이에요. 맞지? 근데 이게 맞긴 맞아. 그게 맞는데 곱셈을 배웠으면은 이제 3 곱하기 2 할 때는 곱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이런 차원이 이제 중학교 내용에 대한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이제 요게 발전되잖아, 내용이. 그러면 내가 우리 공통 수업에선 당연히 아직 안 했는데 뭐 가령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이 각을 안 돼. 그리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안 돼. 맞아? 그 다음에 이걸 구해보래. 여기 길이 C인데 C를 구해보라는 거야. 근데 요런 거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여기서 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제 이렇게 해서 C를 구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 각을 아니까 요거 가지고 뭐 이렇게 코사인으로 얘 구하고 여기도 사인으로 구하면 여기 길이랑 여기 알잖아. 그러면 요쪽 삼각형에서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C를 구한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하던 이제 어릴 때 하던 방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배우잖아. 맞지? 코사인 법칙이란 걸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기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공식을 바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돼. 그지?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쓰는 삼각비라는 거랑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이용한단 말이야. 이해돼? 중학교 때는 배운 게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코사인 법칙을 배운 학생이 여기서 이제 C 길이 구하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연히 이전에 배웠던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이제 안 바뀌었다 이거지. 더 확장된 개념이 머리에서 잘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머리로 뇌가 변신을 안 한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저 개념이 왜 배우는 거고 저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는가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우리가 미적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대충 우리 미적분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강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용별로 좀 얘기를 해볼게. 우리 배우는 수학 과목은 보통 다 이렇게 3개 대단원으로 돼 있어. 대단원이 3개야. 항상. 근데 미적분, 여기 미적분 대단원은 여기가 수열의 극한이고 여기가 미분법이고 여기가 적분법 이렇게 돼. 맞지? 그래서 각각의 대단원에서 대강 뭘 배우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자면 수열의 극한은 이게 옛날에 뭐 가형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 시험 범위일 때나 그때 교육과정은 좀 요렇게 돼 있진 않았어. 지금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원래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수학적인 그 순서상은 수학적인 위계상은 수열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게 맞거든. 이해가? 근데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여기 미적분에서 얘를 배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수학 2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배우잖아. 근데 함수의 극한 다음에 얘를 배우게 돼 있지. 지금은 이거 배운 다음에 이거 배우니까. 근데 이게 원래 순서가 안 맞는데, 근데 어쨌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놓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수열의 극한은 되게 약간 그 독립적인 단원이라고 할까? 좀 그런 포지션에 돼 있다고, 내용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수열의 극한하고 이제 급수라는 거를 각각의 중단원으로 해서 배우는데,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랑 그나마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여기 적분법에서 정적분하고 급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다들 알고 있지. 그거 배우는 거 하나 정도 빼면은 수열의 극한 여기 단원은 그냥 자기 혼자 있는 단원 비슷한 거야. 이해가?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 오늘 첫 수업인데 이거부터 안 할 거야. 알겠지? 미분법부터 할 거야. 미분법부터. 알겠어? 근데 미분법에서 이제 보면은 얘는 수학 2의 2단원하고 거의 비슷해 이게. 알겠어? 거의 비슷한데 뭔 차이가 생기냐면 다루는 애들이 바뀌어. 뭔 말인지 알겠어? 수학 2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이제 요게 미분하고 적분이라고 해서 어쨌건 함수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지. 이게 다항함수만 이제 수학 2에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 그 오해되는 면들이 좀 없잖아 있단 말이야. 왜냐면 다항함수라는 함수가 너무 직관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함수라 가지고 약간 미분이나 적분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개떡같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랄까? 이건 뭐 정확히 이해 안 해도 돼. 근데 어쨌건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루는데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는 대상으로서 얘가 이제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 기본적으로 함수 다루는 건 이렇게 3개 더 늘어나는 거고. 맞지? 2단원에 있는 그 중단원명을 보면 첫 번째 배우는 중단원이 뭔지 알아?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배워.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알겠어? 왜냐면 극한을 알아야지 극한으로 표현된 미분계수나 도함수 얘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이해가? 극한을 모르면은 미분계수랑 도함수도 못해. 왜냐면 미분계수랑 도함수 자체가 극한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 2단원에서 처음 배우는 거는 이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야. 알고 있어? 이런 것들 배우잖아. 대표적인 극한들. 0으로 갈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요런 거, 그지? 요런 걸 배워. 요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법 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이 새끼들 미분하는 그 공식 배우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지수함수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로그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삼각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걸 배워.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배워. 알고 있지? 그것들은 이제 미분법을 원래는 수학 2에서는 뭐뭐만 배우나? 미분법. 합한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뺀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곱한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을 배우지. 이해돼? 그것도 이제 너무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f 더하기 g라는 애를 미분하면 그 결과가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 이거 배우는 거잖아, 그지?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 배우는 거라고, 공식으로서. 이해돼?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 2에서 바로 알 수 있어. 얘 미분하면 이렇게 안 돼, 그지? 그냥 대충 여기다가 점 찍는 이런 게 아니라고, 미분이, 그지?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 너희가 알고 있다시피 한쪽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해돼? 이런 것처럼 미분법이라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목미분이나, 그다음 뭐 배우니? 합성함수 미분? 그다음 뭐 배워? 음함수? 아니다, 매개변수 먼저 배운다. 매개변수 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다 어쨌건 한번 개념은 알고 있어서 개념 설명은 안 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통 과목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통 과목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라고. 너희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막 이렇게 모르는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들어본 건 아니잖아. 이 극한식 처음 봐? 아니라고. 이거 절대 처음 보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수로그 삼각함수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알고 있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목미분, 합성함수 미분,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을 알고 있어. 이해돼? 근데 이 내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거에서 안다가 조금 더 깊어지고 정확해져야 돼. 그거를 공통 과목에서도 할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늘 첫 수업부터 그거 위주로 좀 할 거야. 알겠어? 이게 좀 정확히 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 이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에서 시험 범위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거를 허투루 알고 있으면 그냥 되게 간단한 이미지야. 이게 집안이 흔들려. 그러니까 쌓이질 않아 뭔가. 알겠지? 그래서 그거부터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 2단원에선 이런 식으로 배워. 극한 배우고 여러 가지 함수 미분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이제 목 형태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새끼도 있을 수 있고, 합성이 된 꼴도 있을 수 있다. 합성이. 그다음에 매개변수 함수나 음함수, 이런 것들은 여기 단어에서 처음 배우는 용어들인데 이해돼? 함수를 표현할 때 매개변수, 어떤 매개변수를 둬서 함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라는 게 이제 두 변수 사이에 이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함수인데 요 두 새끼의 대응 관계를 어떤 매개 변수를 둬가지고, 이해돼? y는 t에 대해서 어쩌고 x는 t에 대해서 어째서 y랑 x가 어떤 관계에 있다. 요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매개 변수 함수야. 알겠어? 이런 거는 그냥 지금 개괄이니까 잠깐씩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음함수 있지, 음함수. 음함수 표현은 뭐랑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게 y equal fx 해가지고 요게 요렇게 표현하면 내가 어떤 그 표상 같은 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대표하고 있는 거. 뭔 얘기냐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이런 거를 양함수 표현이라고 해. 양함수 표현. 근데 요거를 그냥 막 이항만 해가지고 대충 요렇게 몰아넣어서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두 변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걸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 근데 얘는 있잖아, 내가 이미 양함수 표현으로 되어 있던 걸 음함수 표현으로 고친 거잖아. 그럼 양함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건 음함수 표현으로 고치기가 당연히 쉬워. 그냥 두 변수가 그냥 이렇게 섞이게만 하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섞여 있다. 이해되지? 그럼 얘는 음함수 표현으로 나한테 주어진 건데 얘를 양함수 표현으로 얘는 바꾸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양함수 표현으로 이거 2차니까 뭐 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거 4차로 해.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 그지? 그러니까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뭐 y는으로 해도 되고 x는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튼 한 변수는 다른 변수에 대한 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양함수 표현이야. 이해돼? 그럼 얘는 y든 x든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알겠어? 배운 게. 그다음에 역함수 미분은 뭐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 미분법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 얘도 나오는 거지. 도함수의 활용. 수학 2도 그렇지만 여기 미적분 단원도 결국에 도함수의 활용 얘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이거 이 단원의 내용을 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런 이제 인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적분 과목에서는 이 단원에, 다시 얘기할게,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미분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어. 중단원이 4개야. 알겠어? 그 다음에 적분법에도 뭐 있는데, 적분법은 우리 적분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야겠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선택 과목은 8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3문제가 4점이지? 맞지? 근데 어떨까? 이제 당연히 너희도 알고 있을 거야. 이게 4점이 3개인데 대단원이 3개야. 맞아? 그러면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은 4점 문제를 한 단원에 하나씩 내지 않겠어? 그러니까 전범위, 선택 과목이 전범위로 들어가는 게 9월하고 어디냐? 수능이랑 이렇게 있지? 6월에는 어디까지만 나와? 6월에는 2단원까지만 나와. 알겠지? 6월은 2단원까지만 나와. 그래가지고 6월은 얘 2개 아니면 얘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4점이. 근데 반드시 9월하고 수능은 하나 나와. 내 말 이해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단원이라고 하는 것이 4개가 있어. 그러면 2단원에서 대단원 2단원에서 하나를 내야 되는데 꼭 중단원 저 4개 중에 도함수의 활용을 내겠냐 이 말이야. 절대 아니라고. 이해가? 절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도 30번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 이해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가 쌓인 역사가 있는데 30년치가 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제 해결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도함수의 활용이 아닌 다른 중단원에서 나온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내가 다 할 거니까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근데 도함수 활용에는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이 내가 수학 2에서도 할 거지만 이게 도함수 활용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야? 어떤 함수에 도함수가 있는데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뭔가를 알아낸다 이거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도함수를 활용해서 원함수의 뭔가를 이제 알아낸다 이런 거야. 기본 방향이. 알겠어? 그래가지고 도함수의 활용 첫 단원이 뭐니? 접선의 방정식이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은 원함수에 관련된 거야. 맞지? 왜냐하면 원래 함수 이 새끼에 뭐 접하는 뭐 접선을 이렇게 찾는 거라며. 이런 것처럼 다 이런 맥락으로 돼 있다고.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 증가감소, 극대극소. 증가감소는 뭐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써 있는 거지. 이해돼? 극대극소 역시 마찬가지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0되는 지점인데 거기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원래 함수가 극대나 극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극대극소 그 다음에 증가감소를 파악한 걸 바탕으로 수학 2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증가감소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그린 걸 바탕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또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직선 위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 사이에 얘를 미분하면 얘, 얘를 적분하면 얘 뭐 이런 관계가 있더라. 여기까지가 수학 2에서 배우는 도함수 활용 내용을 내가 전부 다 얘기한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얼추. 근데 내가 이제 강조를 이제 해야 되는 지점이 오늘 이제 요거에 좀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수학 2 단원에서 배운 게 기본으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그런데 미적분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 여기서 쭉 얘기를 한 거야. 그지? 뭐가 있냐면 다항함수에서 함수가 이렇게 확장되고 여러 가지 미분 방법도 또 더 배운다. 목미분도 배우고 합성함수 미분도 배우고 이런 게 있고 도함수 활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더 배우는 건 뭐냐면 곡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에 관해서 더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야. 수학 2에서는 어디까지만 그래프가 조사가 되느냐면 그래프에 대해서 증가 감소만 조사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게 되게 수학 내용을 여기 증가감소까지만 딱 끊어서 가르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 그지? 도함수 구해가지고 그 새끼 부호 조사해서 증가감소 증가한대. 맞지?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증감을 조사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 그려지는 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그리게 돼 있잖아, 그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맞아, 아니야? 근데 증가하고 감소하고 아닌데?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는 것만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리냐 이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만 하면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려도 되잖아. 맞지? 내 말이 그러니까 틀린 건 없어. 그래서 잘 이해해봐. 그리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면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면은 내가 조사한 내용에 그래프를 그린 게 혹시 위배되나?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 이 말? 맥락적으로 이해가 가? 근데 우리는 왜 그냥 이렇게 그립니까? 이해가? 이걸 왜 이렇게 그립니까? 하는 거지. 조사한 거라고는 증가랑 감소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증가하고 여기까지 감소하고 여기까지 증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천벌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요쪽과 요쪽에 대해서 극한까지 조사하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겠지. 요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뭐 요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근선을 갖는 식이 아니라 요렇게 그려지는 건 맞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해명이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수학 2까지는. 뭐냐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했는데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볼록볼록한 거를 살려서 그리게 되잖니. 볼록볼록. 너희가 수학 2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미적분 선택자니까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수학 2까지는 저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수학 2에서 다항함수를 다룰 때 여기에 대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다든지
그런 거는 수학이 문제 풀 때는 진짜 하나도 몰라도 돼. 하나도 몰라도 돼. 알겠어? 내가 너희랑 수학이 수업하면서 변곡점의 비읍자도 안 꺼낼 거야. 근데 이제 너희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 접하는 게 있다. 맞아? 근데 요렇게 접한다고 얘기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선생님 볼록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 여기가 무슨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그려야 돼? 그릴 수도 없겠다. 이게 막 찌그러져 있다던가 뭐 소위 얘기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변곡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여기에도 있어. 뭐 여기에도 있어. 이해돼? 이쪽에도 있다고. 만약에.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근이 3개인데 말이야.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증감만 조사해서 그린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만 보고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접하는 거는 어떻게 맨날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이게 다항함수지, 다항함수. 그러면 얘가 뭐 fx가 있어. 이 접선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그렸어. 뭐 구했다고 쳐.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미지수 뭐 이렇게 하나 결정해가지고 함수 결정되잖아. 그럼 결정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함수 뭐라고 할까? x 3승 빼기 3x 제곱 이러면 돼? 3, 6 됐지? 그럼 여기 값이 뭐야 얘는? 미분해서 구해보면 빼기 2랑 4인가? 빼기 2랑 4. 뭐 이렇게 구했어. 근데 내가 제일 쉽게 그냥 생각해서 여기에서의 뭐 이거 접선을 생각했대. 빼기 2에서. 맞아? 그러면 이게 다 함수가 구해져. 함수가 구해지면 뭐도 구해져? 여기서의 접선도 구해지지. 여기서의 접선도 구해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뭐 되냐? 여기서 그냥 함수 값이니까 이거 너무 계산 귀찮은 거랬네. 48.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직선이 되냐면 y 이퀄 28 이렇게 되니?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다항함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다 상황을 정해서 구해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미지수가 다 결정돼서 이렇게 값들로 다 나온 상태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다항함수니까. 실제로 y 이퀄 28 이퀄 그러니까 28 이퀄 요거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정확히 이 그래프는 아닌데 이해돼? 정확히 얘가 볼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는 아닌데 막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냥 저런 걸로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접한다 해서 이게 다 구해. 구한 다음에 구한 걸 대상으로 구해진 상태에서 뭐 할 수가 있다고.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진짜로 근이 2개구나. 진짜로 방정식이 풀리기 때문에 근이 2개구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항함수니까. 내 말 이해돼? 근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요렇게 된 건 안 돼. 2x가 있어. 맞지? 2x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뭐 접선 같은 거 하나 구해볼게. 1에서. 그럼 뭐 되니? 2에 x-1 더하기 2?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저렇게 2x가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2의 x랑 2x라고 하는 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곡선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직선이지, 직선. 근데 얘네 둘이 이거는 이제 접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둘이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냐? 그러니까 2x가 얘랑 얘의 1, 여기에서의 접선은 맞아. 접선은 맞는데 얘랑 그래서 진짜로 한 점에서만 만나냐? 그러니까 접한다는 말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 그냥 말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2x랑 2x 이 새끼랑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나냐? 이거에 대해 대답할 수가 있어. 이제 미적분에 와서야 저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어떤에도 불구하고 요 방정식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지. 맞아? 이거 풀 줄 아는 사람 있니 혹시? 내가 한 수 배워야 된단 말이야. 2의 x승 이꼴 2x라는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저 식이 만족되는 x값을 찾을 수 있냐 이거야. 못 찾아. 이해도 안 돼. 됐지? 근데 얘네 둘이 실제로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저 2의 x라는 저 곡선이 뭐라서 그래? 제가 정의되는 모든 구역에서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설명이 들어와줘야 제가 저기서 한 점만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물어본다고
여기 미적분 단원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배워. 뭘 배우냐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또 용어를 배워. 맞지?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본다고.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둘이 딱 그 잘못된 걸 잘 말해줬어. 알겠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저기 동네에 나가가지고 저기 대충 수능 공부하는 것 같은 애 하나 잡아다가 야,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뭐냐 이러면 걔 절대 대답 못해. 알겠어? 이게 절대 대답 못한다라는 이 얘기가 이제 학생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지? 그러한 맥락과 차원의 수학 공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나는 아래로 볼록이 뭔지 물어봤어. 이게 혹시 어려운 거니? 대답하기? 어떻게 생각해? 아니라고. 내가 저번에 공통 수업할 때도 이제 그랬잖아. 수학적으로 약속된 용어는 수학적인 정의를 그대로 알고 있는 게 기본이야. 더할 말이 없어. 왜 약속된 용어의 뜻을 모르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뭐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걸 아래로 볼록이라 합니다. 이게 아니야. 됐지?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아무튼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도함수 활용, 여기 미적분에서 배우는 도함수 활용해서 우리가 수학위에서 배웠던 내용 외에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은 볼록성이야. 볼록성. 곡선이 가지고 있는 볼록성을 이제 완벽하게 규명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환이가 얘기한 그거는 판정법이야. 판정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완벽히 그 맥락과 내용이 똑같냐면 극값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극값 있지. 극값. 극대 극소. 요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것도 물어봐. 극대랑 극소가 뭐니? 이렇게. 맞아? 내가 극대랑 극소가 뭐니 하면 내가 뭘 묻는 거라고? 익숙해져야 돼. 정의 묻는 거야. 극대가 뭐냐? 극소가 뭐냐? 그랬는데 F 프라임 뭐 해서 0인 거요. 이러면 바로 망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극값,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라는 것에 정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판정하는 방법이 또 있고. 이해돼?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제 맥락이 똑같다고.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이란 게 있는데 그것의 정의가 따로 있고 판정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높은 확률로 얘만 알고 있다. 그치? 이해돼? 변곡점 역시 맞아. 변곡점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변곡점이고, 변곡점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변곡점도 정의가 있고 변곡점에 대한 판정 방법이 있고, 요런 식이야.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수학이 할 때 뭐 얘기하기로 하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오늘 이제 문제 좀 풀면서 이제 얘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쨌건 미적분에서는 이 위로 볼록, 여기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낼 수 있다 이거야. 개념을 배워서. 뭘로? 이계도함수 부호 조사해서. 그러니까 증가감소도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알아내잖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까지 조사할 수 있다. 돼? 조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이제 왜 말을 내가 이렇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풀려고 해.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제 이따가 뭐 볼 문제지만 뭐 예를 들어서 ln(x-xn)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이해돼 안 돼? 그럼 이 문제 풀 때 나 이거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미적분 개념에서 볼록성 조사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볼록성도 조사해야지. 그럼 약간 사이코라고, 그지? 이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볼록성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라고. 오목과 볼록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언제? 필요하면. 됐어? 근데 필요하면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 언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맞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오목볼록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인식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이거랑 다른 거야. 아까 그 문제를 그냥 을에 이렇게 푼다. 이거랑 얘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나는 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지? 그릴 건데 증가랑 감소만 딱 조사해서 이제 문제의 질문에 답하면 되겠다. 이거 둘이가 엄청 다른 상태라고. 뇌가. 내 말 이해돼 이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어디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냐면 쉬운 문제를 풀더라도 나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 알겠어? 왜냐면 쉬운 문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거 내가 방금 설명한 이런 거 있지. 이 문제는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거는 너희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건 소위 얘기해서 딱 이 문제만 풀 수 있게 되잖아. 너희도 알다시피. 이해돼? 근데 생각이라는 건 이 문제에도 똑같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쉬운 문제는 어떻게 패는 방법을 알아서 패.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걔한테 쳐맞아. 이러길 원하지 않는 거지.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 팰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팬다. 그게 어쨌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그냥 그 내용이 다야. 그게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쉬운 문제 풀듯이 생각을 해야 될 생각들을 이어나가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 필요하면 필요할 때 쓴다. 개념이란 게 언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됐어? 그 얘기를 할 거야. 그거를 저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저 얘기 하기 전에 조금 쉬운 문제들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말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중단원, 2단원에 중단원 4개가 있는데 4개 다 중요하다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그 문제 내는 집단이 그렇게 내. 그건 믿어야 돼. 이건 믿음의 차원이다. 이해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야. 그냥 믿어야 돼. 그냥 생각을 해봐. 중단원이 4개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 단원 내용만 주구장창 내. 그러면은 현실이 어떻게 되겠어? 현실이. 우리가 이제 대비한다고 쳐봐. 20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다 도함수의 활용만 나왔어. 그러면 대비할 때 도함수의 활용만 공부하겠지.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런 식의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절대 평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너희가 머리에 일단 박아둬야 될 기본이야. 알겠어? 여기 수능 공부하는 이쪽은 편법은 내 생각엔 안 통해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똑바로 공부하면 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막 이렇게 자꾸 이게 벌써 지겹게 막 하냐면 이 믿음이 금방 이렇게 해이해지기가 쉬워. 알겠어? 그러니까 믿고 계속 해.